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경남 양산에 사는 모녀가 집을 나간 뒤 한 달 가까이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전주 일대를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단순 실종이 아닌 대부업체의 협박 때문이라며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에 사는 42살 이모 씨가 6살 딸과 함께 집을 나간 건 지난 3일 오후 5시쯤. 다음 날 아침까지 연락이 안 되자 남편 윤모 씨는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한잔하고 내가 맥주 들어오기에 뛰어나는데 없더라고요. CCTV 조사 결과 이들 모녀는 실종 당일 부산에서 고속버스를 탄 뒤 밤 10시 40분쯤 전주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주시 우화동에서 잡힌 아내 이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모녀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남편 윤 씨는 아내의 실종이 대부업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뒤 하루에도 여러 차례 대부업체 직원이 찾아오고 집안에선 아내가 대부업체에 송금한 내역이 빼곡한 통장도 여러 개 나왔다는 겁니다. 밤 10시까지야. 한 10몇 명이 일수나 사채 이런 사람들은 다 찾는 거죠. 그 사람이 이런 불법 투심하는 거를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경찰은 단순 실종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동을 하거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적에는 그런 범죄에 관련됐다는 그런 정황은 아니거든요. 모녀가 실종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OCI 군산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잦은 사고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OCI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시민단체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OCI 군산 공장에서 유독가스인 사염화 규소가 10리터가량 누출됐습니다. 3년 전 사염화 규소가 누출돼 인근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준 뒤로 5번째입니다. 군산시는 가스 누출 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OCI 측에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설비가 노후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정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를 합니다. OCI는 그러나 지역 일간지에 사과문만 게시했을 뿐 사고 발생 일주일이 되도록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제가 알고 있기는 어제까지는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OCI의 침묵에 이번엔 환경단체가 나서 시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은근슬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오염 사업체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생명을 존중받아야 할 군산 시민이다. 환경오염물질 율수 사건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을 떨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OCI 군산 공장이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불만과 원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라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작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의 세수 결손과 국회 파행 속에 새로운 사업 예산을 반영하거나 증액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건 정부 살림살이가 더 빠듯해졌기 때문입니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정부 세수가 4조 원이나 줄었고 국회 1차 심의 단계에서 감액 규모도 훨씬 작아졌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통상 정부 안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깎아서 여윳돈을 만드는 감액 심사를 한 뒤 더 급한 사업비를 늘려주거나 새로 반영하는 증액 절차를 거칩니다. 작년에는 감액분이 4조 7천억 원 규모였지만 올해는 10분의 1인 4,900억 원에 불과해서 그만큼 증액 또는 신규 반영을 해줄 여유가 줄어든 겁니다. 여야 간 신경전으로 심사까지 중단됐습니다. 작년에는 감액 부분이 한 4조 7천억 정도 돼가지고 그거를 증액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됐는데
지금 금년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파행이 되다 보니까 예산 심사는 일정상 2, 3일밖에 남지 않았고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닷새가량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일이 촉박하면 각 당 간사로 구성된 국회 예결위의 소소위로 넘어갈 공산이 큰데 여기에는 전라북도를 대변해줄 인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핵심 사업 위주로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조성 사업과 신항만 1단계 부두시설 설계비, 친환경 고기능 상용 특장 부품 고도화 사업을 중심으로 핵심 사업을 압축할 계획입니다. 세수 결손과 국회 파행에 따라 당초 기대를 모았던 국가예산 7조 원 시대 개막은 불투명해졌습니다. 변화된 상황에 맞춰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남과 북이 철도 연결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익산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4개의 철로가 나뉘는 역입니다. 남북철도의 거점역 가운데 하나로 바로 익산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상만 잘 되면 평양선언에 담긴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도 연내 가능할 전망입니다. 북측과 협의를 거쳐서 이번 주 공동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역이 남북철도와 유라시아철도의 거점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남북철도에 관한 세미나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는 익산역을 비롯한 8개 역을 남북철도 시발역으로 추천했습니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도 남북철도 연결 추진을 환영하면서 익산역을 남북교류 협력과 유라시아철도의 거점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미 호남선과 전라선, 그리고 장항선과 군산선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4개 철로가 분기하는 철도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익산 전주가 남북교류 협력 사업 및 유라시아 철도 거점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지난 4월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를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남북 협력 사업만 준비할 뿐 아직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아 익산역이 남과 북, 그리고 동북아 물류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금융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전라북도가 국내 은행들과 협약을 맺고 민간 금융회사 유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핵심 기반 시설인 금융타운 조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을 관리하는 미국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민간 금융회사의 이전과 유치는 전북을 금융도시로 키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많은 민간 기관들이 이곳에 집적함으로써 전라북도가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전북과 농협, 우리와 KB, KEB 하나 등 국내 은행들이 전라북도 국민연금공단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5개 은행은 앞으로 전북 금융타운에 입주하는 등 금융산업 성장을 돕기로 협약했습니다. 영업점이라든가 또 센터, 각종 그 지역 본부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각 모든 금융기관이 새로운 산업으로 역시 금융산업이 활기차게 일어난다면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전라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핵심 기반 시설인 금융타운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으로 금융타운을 만들기로 했는데 민간 사업자의 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민간 금융회사 유치에 시동을 걸면서 금융산업 육성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김제시와 새마을금고가 출산 가정에서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면 출생 축하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임실의 겨울 축제인 산타 축제가 다음 달 막을 올립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김제시와 김제하나새마을금고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 김제에서 태어나는 자녀의 이름으로 출산가정에서 통장을 만들면 출생 축하금 5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통장 개설을 원하는 출산가정은 출생 신고 뒤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김제하나새마을금고에 내면 됩니다. 2018 산타 축제가 다음 달 22일부터 사흘 동안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18명의 산타를 찾아라, 산타 경연대회, 치즈 요리 나눔 행사 등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족과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 크리스마스는 임실 산타 축제와 함께 특별한 추억 많이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제과점인 이성당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군산시에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성당은 해마다 저소득 아동들을 위한 생일 케이크 후원, 교육 발전기금 기부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처음으로 책 읽는 도시를 선포한 완주군이 전국 책 읽는 도시 협의회에 가입했습니다. 완주군은 서울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한 뒤 도시 협의회에 가입한 전국 27개 도시와 교류에 나섰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2023 세계 잼버리를 지원하기 위한 세계 잼버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세계 잼버리 특별법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잼버리 특별법은 조직위원회 설립과 관련 시설 설치, 그리고 기부금 모집과 수익사업 등 3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주시가 전주 제1산업단지의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등 권역별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6곳을 다음 달까지 선정해 창업과 취업, 주거와 복지 등에서 청년들에게 맞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전주 제1산업단지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지식산업센터 건립, 행복주택 건설 등 25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도의회가 부결해 논란을 빚은 조직 개편안을 손질한 뒤 다시 내놓았습니다. 전라북도는 기존 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축산 악취와 스마트팜, 미세먼지 대응 등 도의회가 지적한 내용을 반영한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안에 도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입법 예고 기간을 닷새로 줄였고 다음 달 초 도의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장항선의 익산 대야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는 오는 2020년까지 장항선 익산 대야 구간에 258억 원을 투입해 2만 5천 볼트의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로와 전력 설비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익산 대야 구간에 이어 2022년에 대야 신창 구간의 전철화가 완료되면 장항선 운행 열차가 디젤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하루 운행 횟수가 37차례에서 102차례로 3배가량 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현대의 새 사령탑에 조세 모라이스가 선임됐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인 모라이스 감독은 지난 1999년 포르투갈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뒤 세계적인 명장 무리뉴 감독이 이끌던 인터밀란과 레알 마드리드, 첼시 등 명문 구단에서 수석 코치를 지냈습니다. 전북현대 창단 뒤 외국인 감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15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이 오늘 2020년에 군산에서 열립니다.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은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로 요트와 카누, 수상스키 등의 종목에 전문 선수와 일반인이 참가합니다. 전라북도는 해양스포츠대전 개최를 계기로 고군산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와 비응항 해양레포츠센터, 비응해수욕장 편익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공연대노조가 농촌진흥청에 공무직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단체 협약을 성실히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연대노조는 농촌진흥청이 지난 7월 노조와의 단체 협약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보상하고 유급 병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농촌진흥청이 노사 상생의 길로 나설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33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주점 방화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모 씨에게 손님이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 불을 지르고 대피하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것은 수법이 매우 악랄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군산시 장미동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국 북부 쪽에 남아있던 황사가 다시 몰려오면서 공기가 여전히 탁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종일 나쁨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12도, 익산 11도로 어제와 비교해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2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한 차례에 내리겠고 이후로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